얘들아, 자, 볼게요. 시간이 안 돼. 자, 16번에 2번, 17번에 2번, 18번에 4번, 19번에 4번. 자, 우선 여기 19번 보기부터 볼게요. 19번에 자, 보기 네모, 윗글 네모, 아는 동그라미 하고 자, 보기를 봤더니 론도 네모 해봐. 론도는 괄호 주제 선율이 반복되는 사이에 주제 선율과 차이를 지닌 선율이 삽입되어 주제 선율을 부각하는 음악 형식. 부각은 이제 강조하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주제를 강조하는 음악 형식이야. 론도라는 음악 형식을 차용하다라는 거는 빌린 거고요. 빌린 이 작품에서 주인공 동그라미는 교통사고를 2번 겪는데 각각의 사건에서 밑줄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주인공의 입장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다른 태도 밑줄을 보인대요. 또한 주인공 이외의 인물들도 자신들이 겪은 교통사고에서 밑줄 자신의 입장에 따른 이해관계를 생각하며 밑줄 행동해. 작가는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뭘 보여줘요? 밑줄 현대사회의 이해타산적 세태라고 밑줄을 긋고 이해타산적인 게 뭐야? 계산적인 거야. 계산적인 세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내용 한번 가볼게요. 부르기웃을 돕기 위한 물품을 자 기증 밑줄 하려고 누가? 그 동그라미 우체국에 들른 그는 주차하는 도중에 무슨 일을 겪어 노인의 승용차 범퍼를 살짝 긁었는데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대. 글쎄 그건 누구를 속이거나 남의 걸 빼앗는 게 아니고 자기 권리를 찾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밑줄 무사고 운전을 하셨으면 보험회사한테 얼마나 갖다 바친 거예요? 밑줄. 그동안 사소한 사고를 내고도 몇백 몇천씩 뜯어먹는 운전자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는 사장님 밥상을 찾아 먹을 때도 됐죠. 본업인 차량 경정비보다는 자 밑줄 덴트 보험 처리라는 글자를 훨씬 더 크고 화려한 밑줄. 그러니까 본업보다 이 글자를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유리문에 붙여놓은 정비업체 사장 동그라미. 은 몸집이 자그마했어. 자,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라미 기억 밑줄 안경 너머에서 눈이 반짝거렸고 작은 입술은 빠르고 매끄럽게 움직였어요. 자, 이거 뭐 하는 거야? 외양묘사 쓸게요. 외양묘사. 그는 매끈하게 치장해 놓은 가게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게 크고 둔중해 보이는 자신의 차에 몸을 기댔다. 글쎄 보험회사 직원도 그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어떤 방법? 밑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같이 순진한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밑줄 뭔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야. 그래서 좀 비열하고 불법이기 때문에 순진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와 나이가 비슷 밑줄에 보이는 사장은 말을 하면서도 뭐를 해요? 밑줄 눈과 귀, 손과 발을 쉬는 법이 없었대. 순식간에 그의 차에 새겨진 세월과 부지의 흔적이 드러났다. 여기 크게 박은 게 2군데이고 작은 건 4군데네요. 범퍼는 새끈하게 칠해드리고 이거 다 합치면 한 7, 80 되겠는데요. 제가 꼼수를 부려서 밑줄 꼼수를 부려서 보험할증 안 붙게 50 안짝으로 맞춰주겠다. 불법이지. 사장님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주차장에 가만히 세워놓은 차를 누가 받고 갔다고 하십시오. 자, 만약에 차를 어디 있냐고 차 어디 있냐고 하면 우리 가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 사람은 도 같은 사람이야. 담당 직원 정해지면 전화하라고 제 번호 가르쳐주세요. 그 다음에 사장님은 싹 빠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프로니까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지. 척하면 서로 알아보는 거죠. 차를 맡긴 그 동그라미는 최대한 천천히 걸어서 10여 분 만에 자신의 거처인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접촉사고 이후 밑줄 보험회사 직원의 예견대로 노인은 정비공장을 찾아가서 범퍼 전체를 교환했어. 말을 들었지? 그리고 보험료 할증 없는 상태로 딱 사태가 마무리됐어. 원하는 대로 됐죠. 그는 노인과 시비를 벌이는 와중에 화풀이를 차를
발로 차고 주먹질을 한 뒤 생긴 흔적을 포함해 차에 생긴 크고 작은 상처를 손볼까 싶어서 차량 정비와 외장 수리를 전문으로 한다는 오피스텔 앞 정비업체를 찾았던 것이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자 전과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파라웨이 자동차 보험 상담원 김민영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기계음을 닮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알레르기 증상이라도 있는 것처럼 기침을 했다. 제 차를요 주차장에 놔뒀는데요. 어떤 놈이 살짝 받고 도망을 간 것 같아. 이거 뭐야? 거짓말이잖아. 네, 고객님 정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객님의 신원부터 확인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018-231-9173 맞으십니까? 고객님 성함은 박정국 맞으시죠? 신원을 확인하고 난 뒤 상담원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세워뒀냐고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봤어. 그가 오피스텔 주차장이라고 대답하자 주차장 몇 층인지 가운데 몇 층인지 출입구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도 물어봤대. 그는 허둥대는 와중에도 혹시 CCTV가 작동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주차장 바깥 건물 벽에 붙여서 세워두었다고 둘러댔다. 그럼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를 거기다 세워두셨습니까? 대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의 목소리에서 처음에 기계 같던 느낌은 많이 사라졌고 20대 중반쯤 되는 목소리래. 그러니까 뭐야? 밑줄. 앳되고 맑은 목소리에 그는 문득 수치심을 느꼈다. 밑줄 긋고 뭐야? 부끄러움을 느낀 거지. 순수한 목소리를 들으니 순수하지 못한 본인이 이제 부끄러움을 느낀 거야. 중략. 그의 차 뒷부분은 거대한 강철손으로 움켜잡아 찌그러진 듯 밑줄했대요. 밑줄 그으세요. 원래 그가 세웠던 자리에서 받친 충격으로 50cm쯤 움직여 기둥을 들이받은 터라 밑줄 오른쪽 뒷문이 완전히 으스러진 채 밑줄이었대. 그 동그라미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라고 생각하여 왜? 돈 뜯어내려고. 그래서 그 다음 줄 기쁨을 느꼈고 일부러 크게 소리 밑줄을 질렀대. 화난 척하는 거야. 이거 새로 덴트하고 코팅까지 한 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돈 처바른 게 흔적도 없네.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양복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동그라미가 다가왔대요. 남자는 일단 고개를 깊이 숙였다. 밑줄 선생님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밑줄 좋은 차를 잘 타시고 계신데 제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되었네요. 지금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제 차는 벌써 정비공장에서 차가 와가지고 견인을 해갔는데 같은 보험회사에서 고쳐도 좋을지 선생님 의향이 어떠신지 몰라서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시는데 깨워서 또 죄송합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는 두 손을 모아 밑줄 공손히 담례라도 하고 싶은 심정 밑줄이었대요. 별 말씀 다 하십니다. 다 같이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서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어쩌다가 목욕탕 천장에 환기시설이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해주러 왔던 펜을 사오면 갈아주겠다고 하던 젊은 기사 동그라미. 이제 얘가 나섰대. 가해자 차주가 여기 사시는 분 맞고요. 3205 넘버 확인했어요. 전화번호도 따놨습니다. 우리도 자다가 소리가 꽝 하고 나서 나와봤는데요. 정말 폭탄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차는 앞에 있던 차가 커버를 해줘서 상황이 좀 나은 거예요. 자 밑줄 그 차가 완전히 개박살이 났대. 차주분이 폐지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출고 10년 된 코란도인데요. 그 차주분 되게 좋아하시면서 그 동그라미. 그는 말을 끊었어. 나도 7년 된 차인데 그런데 나 차 바꾸려다가 계약금으로 목돈 들어가지 등록비에 세금 무섭고 해서 좀 더 타자고 바로 얼마 전에 200만원 주고 싹 도색하고 내부 고쳐서 타던 거라고. 밑줄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열받는다라고 강조하는 거지. 안쪽에 있던 여자들 중 하나가 기침을 했다. 그는 말을 멈추었다. 역시 공기가 안 좋아. 예민한 사람들은 오래 있으면 좋지 않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정비공장에다 견인차를 또 오라고 전화할까요? 투버튼 회색 정장에 물방울 무늬 넥타이를 맨 중년 남자 동그라미가 정중 밑줄. 그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볼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가 아는 한 주변에 같은 일을 겪은 아니 밑줄 그런 행운이래. 자꾸만 돈을 뜯어낼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행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이 없었대. 시간이야 어떻든 간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이 세계에는 행운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이 행운을 많이 가져가면 남은 것을 나눠 가져야 하는 사람들의 몫이 줄어든다.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것을 재수가 없다 라고 표현을 한대요.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지. 얘는 같이 보자. 19번 문제는 같이 한번 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4번. 그 돈 들인 게 일주일도 안 되었다는 그와 공손히 담례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얘들아 입장에 따라 다른 태도가 아니라 둘 다 피해자야. 둘 다 피해자잖아. 자, 쓰세요. 둘 다 피해자 입장이에요. 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됐죠? 자, 넘어가서요. 자, 넘어가서 혹시 여기 16, 17, 18 중에 질문할 거 있어요? 괜찮아? 자, 넘어가. 20에서 24 같이 볼 거야. 자, 22, 23 얘네 있는데 우선 지문부터 볼게요. 자, 1번에서 1문단부터. 독서니까 보기 미리 볼 필요 없고요. 바로 볼게요. 자, 얘들아 전통적으로 철학자들 네모해봐. 철학자들은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밑줄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해. 자, 지금 이제 인식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식이 뭐라고? 인지하는 거야.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인데 얘가 언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거래요. 이렇듯 바로 우리 인식은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인간의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고 보는 관점까지 바로 이걸 의미 내재주의라고 해요.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밑줄 머릿속에 있는 것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 밑줄 하니까 의미가 뭐에 의해서 구성돼? 인식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레몬에 대해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과 같이 설명하는데 레몬이라는 괄호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 괄호 지시체 네모 지시체에 대한 인식을 기술한 설명 괄호 이걸 기술구 네모 기술구가 뭐라고? 설명이라고.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 네모라는 건 뭐에? 기술구, 설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래요. 의미를 안다는 것은 곧 기술구를 아는 것이 된다. 그러나 분석 철학자 퍼트넘 세모를 볼게. 퍼트넘은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대요. 하면서 괄호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 괄호 이걸 의미 외재주의 세모 바깥에 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자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 생각이나 느낌에 밑줄 그어봐. 아까 이게 뭐였어? 내재적이었어.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였어. 근데 이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밑줄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대요. 외적인 게 결정하는 거래. 이것을 논증하고자 쌍둥이 지구사고 실험을 제시하였다. 지구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식되는 쌍둥이 지구가 존재한다고 가정 동그라미 밑점. 자, 가정해보제.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두 지구에는 모두 물이라고 부르는 무생무취의 액체가 있어.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수영이나 목욕 등 동일한 용도로 물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라고 생각해? A지구나 B지구에 있는 무생무취의 액체는 동일한 액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므로 두 지구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느낌은 동일했어요. 자, 여기 나왔지. 생각과 내 느낌이 뭐야? 내적인 걸로는 같았다고. 그런데 뭐가 달라요? 화학식이 다르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물에 대해 사람들이 제시하는 자 기술구는 아까 설명이라고 했죠. 무생무취의 액체라고 하는 밑줄 설명은 동일할 수 있지만 기술구는 동일할 수 있지만 두 지구가 가리키는 물의 의미가 같지 않더래. 그럼 뭐랑 뭐가 안 맞아? 기술구랑 의미가 안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기술구가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의미와 기술구가 일치하지가 않더라는 거지. 퍼트넘은 사고 실험을 통해 밑줄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 밑줄을 보여주어
의미 세모는 밑줄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 밑줄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게요. 자, 3문단 A로 묶여져 있죠. 퍼트넘 세모는 의미 세모, 의미에 대해서 관습적인 사고가 아닌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자, 얘들아, 사고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게 아니라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자 밑줄 실제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래. 즉 내적인 게 아니라 외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실제적 본성은 뭐냐? 바로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라는 거지. 이것으로 밑줄 과학적 발견 밑줄을 통해서 알려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동그라미 빗금, 어떤 금속이 노랗고 반짝거리는 속성을 지닌다고 해도 실제적 본성이 금으로 밝혀져야 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는 물, 금, 알루미늄과 같이 괄호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까지 괄호. 이걸 자연종 명사 세모라고 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의미 세모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지는 실제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 밑줄 된대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금의 실제적 본성을 잘 아는 감별사나 금의 원소를 밝힐 수 있는 과학자 등과 같은 밑줄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한대. 즉 금을 구별하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퍼트넘은 괄호 언어 사용을 위해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협업 괄호 언어적 노동분업 세모라고 해.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협업이라는 거 힘을 합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힘을 합치는데 그럼 여기서 누가 힘을 합쳐? 연우야, 누가 힘을 합친대? 일반인들은 모른다고. 모르니까 누구에게 의존한다고? 전문가에게 의존한다고. 그럼 여기서의 힘을 합치는 건 누구와 누구야? 전문가와 일반인이겠지. 소수의 전문가가 이야기해주는 걸 다수의 일반인이 의존을 한다고. 이게 지금 뭐라고? 언어적 노동분업 세모라고 하는 거라고. 넘겨서 이러한 퍼트넘의 주장에 대해서 밑줄 다양한 비판적 시각 밑줄이 존재해요. 하지만 언어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달리 그의 주장은 대상을 기반으로 한 밑줄 객관적 의미 밑줄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밑줄 새로운 관점을 제시 밑줄했다는 평가 동그라미 빗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A로 묶인 부분이야. 22번. A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냄비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자 몰리브데넘 네모해봐. 몰리브데넘은 자연에 존재하는 금속으로 밑줄 알루미늄과 속성 및 용도가 매우 유사해. 마치 무엇처럼? A지구와 B지구에 있는 무색무취의 액체처럼 되게 비슷하대. 그런데 뭐가 달라? 원소 기호가 다르더라는 거야. 그러면 다수의 일반인들 네모는 당연히 그 다음 줄 구별할 수가 없죠. 전문가들 네모, 소수의 전문가들은 뭐를 해? 구별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일반인들이 전문가에게 의존을 할 것이고 이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협업을 얘기하는 거지. 연결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볼게요. 자연 상태에 있던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이 발견되면 얘들아,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협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의미 결정은 이미 소수의 전문가들이 할 거라고. 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존하는 게 협업이라고 한 거지. 그래서 여기다 X 표시하세요.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언어 공동체의 협업이 필요라는 말에다 X. 동그라미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낙성비룡이라는 작품에는 시련을 겪는 남녀 주인공이 나올 거야. 이생과 양소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생이라는 이름과 생이라는 것과 소저는요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호칭. 이 시성을 가진 선비와 양 시성을 가진 여인이 남녀 주인공이야. 얘네가 근데 각각 안내자를 만난대.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친절하니. 이생이의 안내자와 양수저의 안내자가 또 심지어 나와 있어. 어떤 메시지인 것까지 나와 있어. 각각의 장면에서 안내자 동그라미 해봐. 안내자는 밑줄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언급해요.
플러스 주인공은요 극복 방안, 그러니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 이때 밑줄 주인공과 안내자와의 관계는 주인공이 안내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이유 밑줄이 돼. 주인공이 안내자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도식화를 해서 보여줬죠. 자, 그럼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영웅적 면모 밑줄을 가졌어. 자, 분명히 비범한 능력은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 비범한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얘가 뭐만 해? 허송세월 밑줄. 자, 우리 연우 허송세월의 밑줄 그어봐. 너랑 너무 어울리지 않는 단어야. 인생을 허투루 보내는 애거든. 허송세월이. 우리 연우 얼마나 잘 보내니 얘야. 밑줄 좀 그으시고요. 자, 능력이 뛰어난데 허송세월 헛되게 보내. 이생 동그라미가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누가 얘를 내쫓았어? 장모에 의해서 쫓겨나서 장모 세모 적대자지. 시련을 줬어. 이게 시련이죠. 이에 이생의 부인 양소저 동그라미. 지금 양소저 입장에선 뭐야? 나의 친정엄마가 내 남편을 쫓아낸 꼴이 된 거야. 그러니 양소저는 밑줄 이생을 기다려. 얘도 똑같이 이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얘는 이생을 기다려. 한편 집을 나온 이생 동그라미는 밑줄 곤경에 빠진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300냥의 돈을 다 내어줬어. 그런 후 노인 동그라미 도움을 받아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이생이 잘난 상황이 아니라 장모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얘도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에 남을 도와준 거야. 그리고 이때 노인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인데 아까 우리 여기 보기에서 노인이 누구야? 이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안내자였죠. 자, 그러면 이어서 그대 오늘 큰 적선을 하였으니 자, 노인이 뭐래? 나 진짜 감동했어. 이생 동그라미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의아해했대. 존홍의 물으심이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밑줄 적선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겸손해서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몰랐어. 그 공경에 빠진 사람이 노인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 다음에 노인이 평범한 인물이 아닐 것 같으니까 아예 매치가 안 된 거지. 자, 노인 동그라미 야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 이에 또 말하기를 그대 저리 먹는 양의 양식도 없이 어찌 살아가려 하느냐. 이생이 말하였다. 이처럼 얻어먹고 구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이 웃으면서 소년의 말이 사리에 얻었도다. 그러나 밑줄 나는 너를 아는데 이거 생각해보면 좀 공포스러운 말이거든.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몰라. 다만 너한테 할 말이 있대. 깊고 자세히 알려 하지 말라. 마땅히 평안히 지내며 학문을 넓힐 곳이 있거늘 도로에서 방황함이 무익하지 않겠느냐. 이생 동그라미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어떻게 말해요? 밑줄 대의는 밝게 가르치소서. 밑줄 노인 동그라미 노인이 말하기를 낙양 땅 청은사가 매우 부유하고 그 절에 승려가 의기가 많으니 좋게 안거하여 공부를 착실하게 할 수 있을지라. 내가 돈을 조금 보태줄게. 도움을 주는 거지. 이생 동그라미 고마운 밑줄을 표현하되 노인이 말하였다. 300냥 은자를 통째로 주고도 살해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더니 이제 도리어 4~5냥을 받고 살해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그러니까 얘는 힌트를 준 거야. 그러면서 밑줄 내일은 나를 찾지 말래. 이생이 고하였다. 전공을 찾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하지 못할까 하나이다. 노인이 말하였다. 진실한 일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즐기는 잠이나 자라. 이생이 깊이 의심스러웠으나 여러 날 고생해서 몸이 너무 고단하던 차에 잠이 더욱 왔다. 누웠는데 동방이 박는 줄도 깨닫지 못했대. 문득 몸이 서늘함으로 일어나 보니 웅장한 누각과 노인은 없고 은자와 글을 쓴 종이 한 장, 그리고 노란 주머니 1개, 차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까지 바로에 바야흐로 밑줄 신선이한 일인 줄. 이게 뭔데? 자, 써. 비현실성이잖아. 비현실적이고 전기성이랑 같은 말이죠. 전기적인 상황, 비현실적인 상황이야. 그래서 이거는 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생이 놀랍고 두려워 글을 쓴 자 밑줄 네모 종이 네모. 자, 종이를 펼쳐봤다. 자, 뭐라고 써있냐면요. 내가 세상을 뜨니 네 몸이 늘 괴롭도다. 표현이 길을 떠나 밑줄 단지 하나 부인이 준 돈뿐인데 이를 적선하여 남을 도와주었도다. 밑줄 이거는 이생이 한 일이었잖아.
수삼일 길을 가되 조금도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니 그 도량이 넓고 덕이 크도다. 자, 황천이 감동하여, 자, 하늘이 감동해서 너한테 상을 내릴 거야. 나로 하여금 너의 피곤한 것을 구하고 비서를 주나니 가르친 말을 어기지 말아라. 자, 어떻대 밑줄? 이 차를 마시면 천리를 갈 것이다 밑줄. 근데 이 글을 누가 썼어? 다다음 줄. 장인어른 아까 돌아가셔서 장모님이 쫓아낸 거였는데 밑줄. 장인 양자유는 사랑하는 사위 이경작에게 붙이노라 밑줄. 이경작, 경작이 이름이었던 거지. 그 다음 줄에 있는 이생은 이제 생은 선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시성을 가진 선비, 즉 이경작이 가슴에 사무쳐 눈물, 이제 막 너무 자기 힘들게 살았는데 장인어른의 글을 보니까 이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리고 차를 마셨더니 정말 정신이 상쾌해져서 피곤함이 싹 가시더래. 몸을 일으켜 장인의 전후 은혜를 생각하니 아름다움이 넓고 밝음으로 굳고 단단한 마음이 생겨 저절로 눈물이 마구 흘렀다. 양소저 동그라미 밑줄. 시부모님을 처음으로 뵈니 반갑고 슬픈 밑줄. 뒤얽혀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 재배하고 말하였다. 제가 능력도 없고 재주가 없어 이름 있는 집안을 우러러 사모한 지 10년입니다. 덕이 적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사리에 어두워 제사를 정성으로 받들지 못하와 한번 이렇듯 끝이 없는 죄를 지었고 지아비 집을, 자, 지아비에다 쓰세요. 남편이에요. 자, 이런 단어는 어휘풀이 절대 안 돼요. 쉬워서. 근데 니네가 고전 공부하는데 지압이 나오면 어떡해? 알아야지. 남편이라고. 집을 나간 지 6년에 이르러 소식을 알 길이 없으니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못한 죄인 밑줄입니다. 제가 긴 시간 마음에 품은 정이 더할 수 없이 슬프고 시부모님의 산소아래에 이르러서는 얼굴을 베엎지 못하온 한이 있어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시부모께서 들으셨으니 죄가 만번 죽어도 섭섭함이 없습니다. 20 동그라미 근심 밑줄하며 말하였다. 우리 부부는 밑줄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빈곤 뭐야 지금 인간 세상이 아닌가 봐.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빈곤했는데 여기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넓고 비범한 자기는 얘들아 지위예요. 지위 신분이야. 지위를 받아 밑줄 이렇게 화려하게 지내고 있대. 사람이 사납지 아닐지언정 어찌 부귀하지 못할까 근심하리오. 부인 동그라미. 부인이 소저의 고운 손을 잡고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울었어. 자, 쓰세요. 현부는요, 현명한 부인이에요. 현명한 부인은 슬퍼하는 것을 그치어라.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양소저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함으로 소저가 다시 엎드려 말하였다. 제가 이씨 가문에 의탁하온 지 10여 년에 일찍 얼굴을 배웠지 못하였더니 금일 얼굴을 배워 가르침을 듣고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하옵나니 저의 넋을 인도하여 스라에서 매시기를 원하옵니다. 이공이 말하였다. 오래 살고 일찍 죽을 때가 있나니 밑줄 현부는 말을 가볍게 하지 말아라 밑줄. 비록 한때 곤궁하나 장래의 복록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니 어찌 우리의 자취를 밟아 따르리오. 부인이 슬퍼하면서 말하였다. 가련하다 나의 현부여 자취가 이렇듯이 슬프뇨. 이공이 부인의 시녀를 명하여 말하였다. 현부가 온 지 오래니 자 똑같이 뭐를 하래? 자기줄 차를 마시래. 시녀가 명령을 받아 차를 들이니 양씨 동그라미가 받아 마시니까 어때? 정신이 상쾌해졌고 그러니까 이공이 뭐래? 여기는 저승이야. 그러니까 여긴 꿈이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 소저가 일어나 하직할 때 슬픔을 멈추지 않으므로 공 동그라미 공이 어서 가기를 허락 밑줄. 궁전에서 내리려 하되 대궐 안의 삼돌이 매우 높은지라 무엇에 걸려 깨어나니 베갯머리를 스치고 간 하나의 자 꿈이었다 밑줄. 소저가 황홀함을 이기지 못하여 베개를 밀치고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시부모의 깨끗한 기상이 거목과 같았으므로 밑줄 다시 어찌 미치리오 밑줄. 자 이거 누가 서술자의 생각 편집자죠 논평. 가을바람이 소슬하고 기러기 슬프게 우니 속절없이 단장하여 매우 밑줄 구슬프고 애달플 밑줄 뿐이었습니다까지. 됐어요. 자 됐으면 우리 27번 보기 한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데 보기는 이미 읽었어요.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4번 양소저가 현실로 돌아가기 전에 이공 부부가 준 차를 마시는 장면 자 끊어봐. 자 얘들아 양소저가 이공 부부가 준 차를 마시는 장면은 뭐야? 실현 극복 방법이 아니라 꿈에서 깨어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X 실현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 획득이 아니죠.
공동소유 여기 볼게. 자, 공동소유 네모해봐. 자, 공동소유랑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지? 하나의 물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야. 우리 지금 집에서도 공동소유 하잖아.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경우에 비싼 옷을 사야 돼. 그러면 둘이서 돈을 보태서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이제 소유하는 거지. 이때 물건을 공유물 네모라고 해요. 그러면 공유물을 소유하는 공유자는요, 내 지분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 그럼 그 지분이 뭐냐? 바로 공유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비율, 즉 우리가 똑같은 자매끼리 형제끼리 돈을 합쳐서 옷을 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옷을 언니가 15만 원을 내고 동생이 5만 원을 냈어? 언니의 지분이 더 큰 거지? 자, 이럴 때 공유자는 내 지분만큼은 내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뭐가? 내 지분이야. 근데 만약에 그 공유물, 옷 자체를 처분하려면 언니와 동생,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공유자는 밑줄 법률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 밑줄하면요, 언제든지 분할을 분할이 뭐야? 나누는 거지. 나누는 걸 요청할 수가 있어요. 자, 공유물 분할 네모랑 바로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공유관계를 종료하는 것까지 바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전원이 참여한 협의 밑줄을 통해 진행돼. 그러니까 이거지. 똑같은 예를 들어서 땅을 분할을 했으면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둘 다 전원이 참여한 협의를 통하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꼭 한 명씩 밑줄.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가? 법으로 소송까지 가요. 재판에 의해서 분할을 할 거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네모는요, 바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거예요.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 동그라미 빗금. 방법에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아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협의로 평화롭게 분할이 이루어지면 이 세 개 중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판 밑줄, 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이 뭔데? 바로 공유물 그 자체를 불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이야. 자, 예를 들어 땅을 보면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해야 하나.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네모 정사각형 반듯한 거는 이걸 분할하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우연찮게도 그럴 일은 잘 없지만 뭐 여기를 기준으로 대치동이 되고 땅값이 비싼 대치동이 되는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다른 동네가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네의 지가가 다를 거 아니야. 이럴 경우에는 밑줄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 분할을 해요. 또한 3명 이상 밑줄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밑줄 분할 청구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 분할 밑줄을 하고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밑줄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관계로 남는 것도 허용돼. 3명이 땅을 나눴으면 A가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대신 얘한테 돈을 주고 내쫓고 B랑 C가 다시 이제 공유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단 현물 분할의 예외 사유에 해당 밑줄. 자, 이걸로 안 돼. 그러면 두 번째 대금 분할을 선택할 거야. 공유물의 성질이나 위치, 공유물 분할 후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밑줄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밑줄. 이 경우에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 후 단독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치가 밑줄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치보다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밑줄에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아예 분할하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 밑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배상 동그라미를 허용한대요. 가격배상이 뭐냐면
자, 괄호 법원이 공유물 전체를 특정인이 소유하도록 허용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게 하는 것. 법원은 세 가지 방법 중 밑줄 분할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해요. 공유관계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내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은 공유관계의 원만한 해소를 도모한다는 자 의의 동그라미 비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럼 넘어가서 31번 한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래. 자 보기를 한번 보자. 갑 네모. 갑은요 밑줄 을과 병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갑은 토지 중 일부가 고압선 아래에 위치하여 해당 부분의 토지를 분할받는 자의 경우 자 밑줄 분할 이전보다 손해를 보니까 아까 이런 경우에는 현물 분할 말고 대금 분할을 한다 했지? 대금 분할을 요청 밑줄했고 근데 나머지 을과 병은 뭐야? 현물을 희망해. 입장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토지의 경제적 가치 차이를 고려하여 뭐를 한대요? 밑줄 분할 면적을 조정 밑줄 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아 자 밑줄 현물 분할을 하도록 판결 밑줄 내렸대. 자 그러면 동그라미 5번 봐봐. 법원은 공유자들의 지분을 조정. 얘들아 지분은 얘네가 애초에 넣은 돈에 의해서 아까 달라지는 거라고 했잖아. 법원이 무슨 얘네 지분을 조정해줘. 그럼 못하는 거지. 지분은 원래 애초부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조정한다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동그라미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32에서 37번 지문 볼게요. 얘는요 연우야 넘겨. 가제제, 나제제, 두제제로 되어 있어서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얘도 독서니까 보기 미리 볼 필요 없이 바로 가볼게. 가제제부터 가. 1문단 괄호 촉각을 통해 가상환경의 물체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기계장치까지 괄호. 이게 있는데 자 우린 이걸 뭐라고 해요? 햅틱 장치 네모 라고 해요. 이 장치는 주로 햅틱 얘들아 촉각은 만져서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로 손 밑줄 손을 통해 자 밑줄 가상물체에 관한 정보를 전달 밑줄 사용자가 햅틱 장치를 통해 가상물체를 자 과정이야 만지면 밑줄 만지면 어떻게 그 다음 줄 포스 피드백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할 거야. 화살표 연결. 자 포스 피드백 네모할게요. 다 따옴표 표시돼 있지. 이것을 하고 사용자는 이 포스 피드백에 의해 밑줄 가상물체를 만지고 있다고 인지한대요. 화살표 연결했지. 자 2문단 진동 촉감 네모는요 괄호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포스 피드백까지 바로 으로 앞전 소자를 활용한 자 뭘 활용해? 앞전 구동장치 밑줄을 통해서 진동 촉감을 만드는 방법을 널리 활용됩니다. 앞전 소자의 내부에는 얘들아 내부에는 한쪽은 양전기 반대쪽은 음전기야. 이곳에 다다음 줄 전압을 가할 거야. 화살표 연결 과정이에요. 전압을 가하면 쌍극자들이 음극과 양극으로 각각 끌려가. 자 얘들아 한쪽에 그러니까 보기 편하게 하면 이쪽은 양전기고 이쪽은 음전기라고 하면 전압이 가해지면 얘네가 이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야.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밑줄 인장현상이 일어나요. 인장현상이 뭐야? 늘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와 반대로 연결하면 쌍극자들은 연결된 음극과 양극에서 각각 멀어지기 때문에 앞전 소자가 줄어드는 자 우리 인장의 반대말이 수축이죠.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거예요.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앞전 소자의 이 밑줄 인장과 수축이 빠르게 반복 밑줄 하면 빠를수록 뭐가 일어나? 진동이 발생한대요. 화살표 연결.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 정도는 가해지는 전압이 밑줄 클수록 커집니다.
따라서 밑줄 전압의 조절만으로 앞전 소자의 진동수와 진폭을 조절 밑줄 할 수 있으며 특히 밑줄 인간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200에서 300Hz 진동 밑줄 그러니까 인간이 쉽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점에서 이 방법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햅틱 장치로 물체 표면에 자 밑줄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을 전달 밑줄 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만지는 밑줄 가상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요. 화살표 연결. 하는데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은 스키즈 필름 네모를 활용할 거래.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스키즈 필름이 뭐냐면 바로 초음파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체의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공기압이 주변의 공기압보다 높아져서 접촉면 사이에 압축된 얇은 공기층이 형성되어 진동 표면의 마찰 개수가 감소하여 마찰력이 작아진대. 이때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 자 이게 지금 뭐야? 자 34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공기층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스키즈 필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스키즈 필름 네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키즈 필름에 작용하는 힘을 스키즈 힘 네모라고 해요.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H라고 할 때 스키즈 필름은 자 밑줄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이 1 이상이고요.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H보다 클 때 형성된대. 또한 진동 진폭이나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H로 나눈 값이 자 얘들아 클수록 동그라미 비끔 커지는데 동그라미 비끔 화살표 연결. 과학기술은 과정 아니면 원리는 항상 시험 원리 아니면은 인과 이 세 개는 시험 문제에 항상 나와요. 지금 뭐야 클수록 커지는 거야. 여기다 써 비례관계잖아. 클수록 커진다라고 안 나오고 비례관계라고 나올 거야. 그 다음 줄 마찰 개수는 어때? 작아져요. 이건 뭐야? 반비례 관계지. 인간은 마찰 개수가 큰 물체를 만질 때에는 거친 촉감을, 작은 물체를 만질 때에는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며 마찰 개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가상 물체를 만질 때 가상 환경 시스템이 햅틱 장치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 사용자는 물체 표면의 거칠기를 알 수 있어. 자 밑줄 가상 물체의 종류를 파악 밑줄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얘들아 34번 한번 보자. 가를 바탕으로라고 했으니까 방금 읽은 걸로 풀 수가 있어요.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그림은 앞전 구동 장치를 활용한 햅틱 장치와 손가락 사이에 스키즈 필름이 형성된 모습을 도식화한 것이다. A는 햅틱 장치의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 스키즈 필름이죠. B는 진동 진폭을 나타내. 여기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을 할 거래. 그리고 C는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이제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동그라미 5번이요. 자 이거 볼게요.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압만 높여. 자 그러면 얘들아 아까 우리 인과관계 봤었지? 전압을 높이면 쓰세요. 써. 진동하고 진폭도 높아지지. 왜? 더 많이 흔들릴 거 아니야. 전압을 높이면 진동이 더 세지겠지? 그러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높아지겠죠? 그럼 진폭도 커져. 그러면 B 값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 B를 C로 나눈 값도 커지지. 그러면 얘들아 우리 어떻게 돼? 자 B를 C로 나눈 값이 커진다는 건 스퀴즈 힘이 커지는 거야. 앞에 나온 계산법 있어. 그럼 마찰 개수가 작아지는데 마찰이 적어지면 거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느낌이죠. 동그라미 5번. 자, 그 다음에 나 볼게요. 햅틱 네모. 햅틱이라는 단어는 바로 촉각에 만지는 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야. 바로 이것으로 올라가 인간의 촉각과 관련된 일련의 지각 과정과 가상 환경에서 가상의 촉감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 바로 햅틱스 네모라고 해요.
햅틱스에서는 현실과 가상에 가까운 가상의 촉감을 만들 수 있는 햅틱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 밑줄 인간의 촉각인지 과정을 파악 밑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문장 과정 봐. 다 지금 시험 문제 나왔죠? 외부의 특정 자 밑줄 자극이 피부 밑줄. 다음, 그러면 어떻게 돼? 수용체가 활성화돼. 화살표 연결. 그러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해요. 화살표 연결. 그러면 그 다음 줄 체감각 피질로 전달돼요. 화살표 연결. 그러면 외부 자극을 자각하게 돼요. 화살표 연결. 수용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는 자극이 강 동그라미 밑금 강해질수록 커져요. 동그라미 밑금 화살표 연결. 체감각 피질에서 넓은 동그라미 밑금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의 피부일수록 자극에 민감 동그라미 밑금 화살표 연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인간의 무엇이 손 네모는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넓기 때문에 손에 가해지는 자극의 밑줄, 민감 밑줄하게 반응할 수 있대요. 3문단 기계 수용체 네모는요, 괄호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수용체 괄호로 피부에 일정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할 때 나타나는 수용체의 반응인 밑줄, 감각 수능의 속도에 따라 밑줄. 빠른 수능 수용체와 느린 수능 수용체로 분류 동그라미 밑금할 수 있습니다. 빠른 수능 수용체 네모에서는 뭐를 해요?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질 때 밑줄. 자, 그러니까 이거지. 딱 예를 들어서 손이 물체에 딱 닿는 순간에만 자극이 발생해. 근데 느린 수능 수용체 세모해봐. 얘는 어떻대?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이라는 얘기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을 때 빠르는 딱 누르는 순간만 자극이 가해지는데, 느린 수능 수용체는 누르고 지속하는 순간까지 계속 자극이 가해질 거라는 거야. 자, 또한 기계 수용체는 자 기준 감각 수용장의 넓이 밑줄. 수용장의 넓이에 의해서 타입 1 네모와 타입 2 세모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그러면 감각 수용장이란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으로 수용체의 지름이 자 클수록 밑줄. 클수록 그 다음 줄 영역은 넓어져요. 화살표 연결. 넓어지지만 지각의 정확도는 어때? 떨어져. 너무 넓어지니까 분산이 돼서. 타입 1 네모. 수용체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밑줄. 약한 자극에도 민감 밑줄. 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다른 기계 수용체와 달리 타입 1 수용체는 손가락 끝 밑줄에 집중되어 있고 손목에서 팔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수가 줄어든다. 피부 전체에서 타입 1 수용체는 타입 2 수용체보다 수가 많다 밑줄. 한편 우리가 손으로 물체를 만질 때 피부는 물리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물체와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한대요. 하지만 밑줄, 자극의 종류에 따라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기계 수용체의 종류가 달라져. 예를 들어 동그라미 빗금, 손으로 물체를 자 밑줄 서서히 문지르면 물체의 형태에 따라 거칠기가 달라지고, 이는 손의 미세한 압력 변화를 일으켜 기계 수용체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데, 결론은 이거지. 서서히 문지르면 얘들아 어때? 여기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가 높은 민감도를 가진대요. 화살표 연결. 또한 기계 수용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밑줄 반응하는 주파수 영역이 다른데 밑줄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는 1Hz 이하에서, 다음 줄에 빠른 수능 타입 1과 빠른 수능 2는 각각 340, 200에서 300Hz 영역에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다 밑줄 그어야 돼요. 빠른 수능 타입 1, 2 수용체가 뭐래? 미세한 자극 변화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넘어가서 우리 36번 한번 같이 볼게요. 얘는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에서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야. 자, 답이 4번이에요. 자, 답은 4번인데 디귿을 볼게요. 100명의 피실험자에게 1, 10, 40, 100, 300, 500Hz로 진동하는 물체를 문질러 보겠어. 거의 모든 사용자는 1과 10은 부드럽고 40과 100은 약간 거칠고 300과 500은 다소 거칠다고 느꼈고 모든 피실험자는 10, 100, 500의 거칠기도 감지할 수 있었대. 자, 동그라미 4번. 디귿을 보면 물체의 부드러운 촉감과 거친 촉감을 구별하는 건 자, 여기 보다시피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자, 3문단에 감각 수능 속도에 따라서 빠르고 느리고가 구분된다고 했죠. 그리고 헤르츠에 관련된 것도 느리고 빠르고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각 수용장의 너비가 아니라 감각 수능 속도에 따라서. 자, 고쳤어? 감각 수용장의 넓이 x 감각 수능 속도에 따라서. 여기 먼저 보기를 볼게요. 얘는 42번의 보기. 만남과 이별 밑줄은 문학작품의 오랜 소재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작품에 나타나고 있대. 가네모. 가에는 인물들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나는 얘들아 적강화소 밑줄 긋고 적강화소가 뭐라고?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화자와 임의 밑줄 운명적인 사랑과 이별을 이야기하고요. 나네모. 나는요. 자, 1화 밑줄. 어떤 1화? 글쓴이와 외손녀 사이의 1화를 통해서 자, 외손녀가 죽었나봐. 사별한 외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이별의 정한 밑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요. 가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어와 저 남자야. 내 말씀 들어보소 밑줄. 자, 말을 건네는 방식. 속세에 묻혔다고 오랜 인연을 자 잊을 소냐 밑줄 서리법 못한다는 거지. 낙포선녀 이거 어휘풀이에 나와 있는데 얘들아 그러니까 천상계 인물이 너 같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거지. 남건포의 백면서생도 신선인 줄 누가 알겠어? 몰라요. 서리법. 요지의 잔치에서 복숭아를 훔친 사람 너희건만 주고받은 자빗줄 주고받은 죄라 너와 내가 귀양 왔네 밑줄. 이게 보기에서 봤던 적강 모티프. 넓고 밑줄. 자, 반복될 거예요. 넓고 아득한 천하의 동서로 나누이니 넓고 넓은 푸른 바다 은하수가 되어 있다. 너도 나를 보랴 하면 여덟국에 첩첩하고 나도 너를 보랴 하면 한라산이 아득하다. 자, 괄호로 묶어서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랑 만나기 어려움. 평생에 한이 되고 자나깨나 원하더니 자, 원 밑줄. 자, 소원했어요. 옥황상제가 감동한지 선관이 두둔한지 괄호. 비슷한 문장구조 반복했죠. 대구법. 태을선의 연잎배에 돛을 높이더라. 자라 수염에 배를 메고 제주 땅에 들어오니 아름다운 꽃과 나무 밑줄 선계의 경치 밑줄이로다. 풍경도. 자, 그러면 선계의 경치라는 건 뭐야? 예찬 있으세요? 자, 이 선계의 경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예찬이지 아름답다라고 지금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러니 풍경도 좋거니와 좋은 인연 더욱 좋다. 좋다 밑줄. 연꽃 얼굴 버들 눈썹 밑줄. 전생 모습 그대로 밑줄. 검은 머리 흰 피부는 세속 모습 전혀 없다. 꽃다운 맹세도 뜬구름이요 자 밑줄. 사랑도 더덕도다 밑줄. 성안 한 걸음 밖에 삼천리. 자, 얘들아 또 나왔지? 약수. 내가 제발 외우라고 했지. 자, 우선 고사 인용이라고 쓰고 중국고사에서 약수가 상징하는 거 써놔. 장애물. 맨날 반복된다고.
고운 괄호 고운 눈썹 가는 어리 누구에게 자랑하며 금비녀의 옷가락지 끼고 어디에서 논이는 거 몰라요. 자, 이별. 청조는 오지 않고 두견이 슬피울 때 여관 불빛 적막한데 밑줄 온 가슴에 불이 난다 밑줄 마음의 병을 얘기라는 거죠. 이 불을 괄호 이 불을 누가 끄리오 이만이면 할 수 없네 이 병을 누가 고치리오 이미 바로 편작이라 괄호로 묶어서 대구법이면서 자, 편작은 뭐야? 고사 인용이면서 얘는 유명한 의사, 명의를 얘기한다고 했죠. 맺힌 마음 외사랑 밑줄. 자, 얘들아, 외사랑. 지금 나 혼자 짝사랑. 나 동그라미, 나는 점점 깊어지거나, 임은 무심해요. 허랑하고 박정하대.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에 겨우 들어. 자, 밤늦게 이제 겨우겨우 잠이 들어서 나비를 말로 삼아 높이 달려 옛길을 찾아가서 꽃같은 얼굴을 반갑게 만나보고 온갖 수심은 걱정이죠. 온갖 걱정을 낱낱이 풀려고 하였더니 오동잎에 밑줄 비 떨어지는 소리에 꿈에서 깨어나니 밑줄 어스레한 새벽 달빛에 작은 별뿐이로다. 밑줄 어와 내일이야 진실로 우습도다 밑줄 명탄 너도 생각하면 뉘우침이 있으리라. 황옥경에 올라가서 상제께 아래올 때 이 말씀 다 아뢰면 내 죄가 무거우리라. 다시금 생각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자 밑줄 삼생의 오랜이면 저버리지 말게 하리. 자 얘들아 이거 삼생이라는 건 전생, 현생, 내생. 삼생은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얘기하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43에서 45도 마찬가지 45번에 보기. 시인은 대상을 바라보는 익숙한 시각을 버리고 밑줄 새로운 관점 밑줄. 대상을 형상화합니다. 가, 네모. 가는 바다, 네모. 를 밑줄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 밑줄 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며 바다에 대한 밑줄 새로운 시각 밑줄 나 네모 산 네모는 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산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며 밑줄 산을 오르는 것과 삶의 태도에 대한 인식 전환 밑줄을 나타낸대요. 자, 마지막 작품. 자, 가부터 봐. 그 마을 사람들 동그라미. 그 마을 사람들은 밑줄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밑줄. 바다 동그라미하고 쓰세요. 이거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 개성적 인식이 나타난다고 했어. 설마 밑줄 의심하는 거지. 설마하고 물어보면 불쑥 음성상징어 불쑥 주머니 속의 바다를 꺼내 보여준다. 놀라지 마라. 그것은 마을의 아주 어린 꼬마 녀석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제법 사랑을 하는 나이가 된 친구들은 사랑으로 외롭거나 쓸쓸할 때에는 자 밑줄 손바닥 위에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분다 밑줄. 자 쓸게요. 위로가 되는 바다의 속성. 아무래도 마을 어른들은 한숨이다. 괄호 흰부터 괄호 열고 흰하고 하얀에다가 색채 시각이죠. 흰 손수건인가 싶어보면 어느새 하얀 갈치대로 변하고 손금이로 바다를 흐르게 하고 흐르는 바다 위에 섬을 띄운다까지 괄호 다양하게 변하는 바다의 모습.
아주 오래전 그 섬을 찾아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안부까지 전해준다. 떠나오던 날 마을 사람들이 자 주섬주섬 밑줄 음성 상징어 주섬주섬 챙겨 선물로 건네주던 바다, 익담한 시집 속에 굳게 접어온 바다, 삶에 지칠 때 누군가가 아득히 그리울 때 아침이면 사람과 함께 자 괄호 아침이면 사람이랑 눈을 뜨고 사람이랑 눈을 감는데 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쉼표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바다를 나는 알고 있으니 자 서술어로 안 끝냈어요. 여은 형사. 자 나작품까지 볼게요. 가파른 비탈 밑줄 그으세요. 자 경쟁 구도야. 가파른 비탈만이 괄호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 괄호 이게 뭐야? 기존 인식이야. 기존에는 이렇게 인식했어. 누가? 나 동그라미. 속리산 동그라미. 깨달음의 공간. 속리산은 자 밑줄 순하디 순한 길을 열어 보였다 밑줄 속리산을 행위의 주체로 봄. 산다는 일은 자 괄호로 묶을게요.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뜻까지 괄호로 묶어서 높이 오르는 건 얘들아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고요. 그 다음 줄 깊이 들어가는 것 동그라미 이건 내면의 성숙과 깨달음이야. 자 그리고 괄호로 묶은 부분에다가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비유법. 평평한 길은 밑줄 가도 가도 제자리 같았다. 속세와 다른 속리산이야. 아직 높이 밑줄. 얘들아 높이는 위로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야 여전히.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속을 벗어나도 세속의 습관이 남아있어. 아직은 세속적이야. 나 동그라미. 에게 밑줄 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다 밑줄. 산이 속삭여요 의인법. 어깨를 낮춰요 겸손함. 그 다음에 나에게 이야기해줘 수평적 사고. 괄호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괄호 역설법. 밑줄 산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 밑줄. 이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산속에 갇혀있대. 오히려 산 아래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하루 제목. 하루하루가 어때? 더 가파른 고비였대. 화살표 연결. 속리산 괄호 속리산은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를 길게 늘려서 내 앞에 펼쳐주었다까지 괄호. 자 높이보다 깊이가 중요하다.